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지난해 입주 예정 아파트 18만 호는 어디 갔을까요? 누가 18만 호를 훔쳤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한두 채도 아니고 18채도 아니고 18만 채. 이거 어마무시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치를 따져보면 지난해 입주를 해야 할 아파트 중 최대 18만 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하늘로 솟은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나 공사비 증액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달 말 GTX A 노선이 개통되는 동탄 지역 아파트 가격 이거 들썩이고 있다라고 언론들이 벌써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뭐 2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수억이 올랐네, 몇 억이 올랐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GTX A 노선 당분간 아니 한참 동안은 이게 지옥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시간대마저 배차 간격이 20분, 길게는 30 몇 분. 이거 한 번 놓치면 30 몇 분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이게 이유가 SRT와 노선을 같이 쓰기 때문인데요. 이를 복선해야 한다라는 지적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다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개통을 빨리 해야 된다. 강했던 결과가 바로 지금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개통되니 아파트 가격은 뛰는 거 아니냐? 라고 언론들이 난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언론 수준이 한심합니다. 여기에 정부도 부동산을 어떻게든 띄우려고 빚내서 집사라2 이거 부추기고 있잖아요. 어제였죠. 25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 이거 도입한다. 많은 언론들이 이거 보도했어요.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청약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게 찐이다 라고 전하면서요. 이에 주택 청약 통장 이거 해지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어제 뉴스를 보면요.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언론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늘었길래 실제 수치를 살펴봤거든요. 언론들이 전한 내용 그대로 전해볼게요. 2월 말 기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증가폭이 얼마냐? 17만 명도 아니고요. 17,000명도 아니고요. 1,72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 1,723명. 근데 우리나라 주택 청약 저축 성인이면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거 아닙니까? 네. 가입자 숫자가요. 2,556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서 1,700여 명 늘어났다. 증가율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처참합니다. 0.006%밖에 안 돼요. 증가율이. 어, 이걸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언론들 제목 뽑은 거 보세요. 20개월 만에 증가세. 참 기가 막히죠. 문제는요. 이런 게임에 넘어가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듯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올해 2월 금융시장 통양 이 보고서 펴낸 걸 보니까요.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와 이렇게 남았나요? 1,100조 3천억 원. 이게요, 한 달 전보다 2조 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또 늘어났대요. 근데 이 수치보다 더 끔찍한 것은요, 은행에 주담대 잔액 86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뭐냐? 이 증가폭이에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원인데, 이 은행 주담대 증가액은 4조 7천억 원. 다른 데는 줄지만 은행 주담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언론들이 또 이렇게 펌프질을 해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앞으로 주택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 아파트 부족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도 공급 부족 이거 거론하면서요. 공급 활성화 대책 이거 펴겠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그랬어요. 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걸 발표했거든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그래서 이 방안을 발표할 때 시장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황이 뭐냐?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39%, 착공이 56% 감소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 주택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따라서 주택 공급 정부가 나서서 팍팍 늘려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10월 공공지원 민감 임대주택 공모를 1만 호를 추가했고요. 17개 시도 그리고 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주택 건설 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 이 방안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까 시장 상황, 정부가 이렇게 인허가가 줄고 착공도 줄었다고 얘기했던 그 상황에 맞춰 공급 부족이 진짜 맞을까? 경불실에서 늘 강조하던 이야기가 있죠.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를 해석하는 놈들이 거짓말을 한다. 요 얘기대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 공급 관련된 숫자도 이거 우리가 직접 살펴봐야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진짜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따져보려고 했더니 이게 숫자도 너무 통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복잡하니까 언제 따져볼까 했는데 고맙게도 이 PD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따져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누군가 봤더니 다올 투자증권의 박영도 애널리스트. 이분이 멋지게 이 숫자를 미리 따져주셨습니다. 이름도 멋지네요. 영도.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예전에 모셨던 국장님 중에 서영도 국장님이 계셨는데 예.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도의 도계교가 생각나네요. 동계교요. 예, 그것도 생각나고요. 아무튼요, 이 박영도 애널리스트, 되게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제목도 진짜 섹시하게 뽑으셨거든요. 제목이 뭐냐? 대입주 시대. 그러면서 이 제목과 함께 보고서 첫 페이지에 커다란 배가 나옵니다. 근데 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배에 사람이나 화물이 탄 게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아파트가 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입주 시대. 진짜 멋지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박 연구원은요, 정부가 내세운 전망 수치와 최종 입주 수치가 그동안에도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전망과 결과가 매번 똑같을 순 없잖아요. 물론 괴리가 그동안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이 괴리가 너무나 커졌다. 라는 사실에 주목하더라고요. 바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이 자료에서 괴리를 찾아냈다고 박 연구원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6개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간 입주 예정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거는 계획이니까 정보죠. 통계가 아니라.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거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물론 이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정부의 실제 준공 자료와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해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이 한국부동산원이 세 차례를 발표했어요. 2021년 12월 그리고 2022년 6월 그리고 2022년 12월 이렇게 세 차례를 발표했는데요. 물론 예상치니까 시기가 지나면서 수정이 되겠죠.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게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크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쵸. 실제로 첫 전망 2021년에 예상했던 지난해 입주 예정 물량 전국에 41만 7천 호였어요. 그리고 2022년 6월에 전망한 거는 41만 1천여 호. 그리고 세 번째 2022년 12월에는 44만 3천여 호.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물론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실제 준공 물량,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실제 지난해 준공 물량이 얼마냐 하면요. 25만 5천여 호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전망과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요. 첫 전망가는 무려 16만 호, 그리고 가장 최근 세 번째 내놓은, 그러니까 2022년 12월,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에 전망했으니까 가장 시가 비슷해야 될 텐데 가장 최근 전망이 무려 18만여 호나 차이가 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그래도 여기는 좀 전망이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 서울은요, 처음에는 5만 호, 근데 그 다음에는 3만 8천 호, 그 다음엔 3만 3천 호, 이렇게 세 차례 전망치가 나왔거든요. 줄긴 줄었어요. 근데 실제 준공은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해 13,400여 호에 그쳤습니다. 음. 이것도 차이가 3만 6천 호에서 최소 19,000 호. 실제 준공보다 이 차이가 나는 게 두 배가 넘어요. 예. 전망 대비 실제로는 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23만 7천 호, 그 다음은 21만 6천여 호, 그 다음 마지막은 23만 1천여 호. 이렇게 세 차례가 제시됐는데 실제 준공 수치를 보니까 14만 호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7만 6천 호에서 9만 6천까지 차이가 나요. 음.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아니 차이가 나도 정도껏 나야지. 이게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각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착공에 들어간 물량을 토대로 준공 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입주 예정 물량이 이렇게 큰 차이를 빚는 것은 기존엔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공사가 중단됐거나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났을 거.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비슷한 일이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 뭐 공사비 문제가 불거진다던가 건설사가 갑자기 망해요. 경영난으로 도산하거나 아니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못 줘 돈이 없다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게다가 요즘 불거지고 있는 앞서서도 얘기했던 PF 문제, 공사비 증액 이런 것 등이 지금도 원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었지만 현재와 너무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중단하고 거기까지 공사한 것만 손해보고 끝! 이러면 그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진행되는 주택사업 대부분은요, 보통 책임 준공이라는 제약이 따르거든요. 책임 준공.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 책임 준공은 뭐냐? 시공사나 신탁사가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걸 뜻하거든요.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책임 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 그러니까 대부분 건설사겠죠. 이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 금융기관이 이를 믿고 해당 사업장에 자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금융기관 뭐라도 담보를 잡아야 되잖아요. 너네 이거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 안 지우면 나 다 돈 떼끼잖아. 이거 뭘로 책임질래? 그러면 건설사들이 시공사와 같이 책임 준공하겠습니다. 그러니 돈 빌려주세요. 돈 뛸 일이 없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최근의 PF 사업장은 대부분,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약정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선 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건설사들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인데 공사를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책임 준공의 공기 이거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PF 잔액을 이 건설사들이 모두 인수해야 돼요. 네.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법정 관리나 부도를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모든 부채를 떠안거나 나자빠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누가 훔쳐갔을까 18만 호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 한국부동산원이 완전히 엉터리로 예측한 게 아니라면 준공 물량과의 차이, 박 PD가 얘기했던 그 18만 호는 입주 예정 그 물량은 어디선가 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예.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령 공사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준공 약정을 생각하면 이건 반드시 공급할 수밖에 없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건설사가 나자빠지지 않는 한. 그러면 이런 물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유, 정부도 알 테고 한국부동산원도 알 테니까 이미 올해나 내년 입주 물량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치를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없어 보입니다. 왜냐?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 전망치를 보면 2022년 말에는 어떻게 예상했느냐? 35만 1,000호. 근데 지난해 말에는 36만 4,000호. 따져보니까 겨우 12,000호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네. 지금 18만 호가 피어 있는데 12,000호? 나머지 어디 간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가 뭐냐? 각 연구원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감춰져 있던 정부나 언론이 그리고 건설업계가 꼭꼭 숨겨놨던 18만 호가 갑자기 공급 물량으로 언젠가는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건 무슨 10만 대군 양병설도 아니고 18만의 대아파트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모두 다 망하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그럴 조짐이 보인 적이 있어요. 경불진에서도 예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와 부동산 114가 한번 세게 붙었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놓고요. 왜냐? 서울시는 올해 2만 5천 호 정도다. 근데 부동산 114는 10,000호밖에 안 될걸? 이렇게 제시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 업체가 올해 초 발표한 자리를 서울시 수준으로 2만 5천 호 근처로 수정하긴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그만큼 지연되거나 혹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쑥 나타나는 입주 물량. 이게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아직도 주택 부족하다.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면서요. 인허가 기간 줄이는 등 공급의 속도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급의 속도를 내다가 앞서 사라졌던 18만 호 공급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이것 역시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그런 속내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총선도 총선이지만 부동산 연착륙, 이건 물론이거니와 경착륙도 못하고 일본처럼 추락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정말 깜깜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은 금리 이제 내려간다라고 나대고 있고 아파트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즉 계속해서 빚내서 집 사라고 나발을 불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현혹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서울 아파트 매물만 1만 호가 넘게 쌓여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